안녕하세요. 네, 방금 소개받은 동국대학 고교육과에 재직 중인 김승호 교수입니다. 한글본 불교전서 100권의 출판과 관련해서 학술 세미나를 진행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참으로 경할 일이고 앞으로 이런 번역 작업이 꾸준히 이루어져서 한국 불교 문화 제 분야의 연구가 활성화되길 바라고, 아직 이제 불교 문집 총서에 관한 대외 간의 인식이 크게 높지 않은데 널리 밖으로 활용되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저한테 이제 주어진 주제는 사실 불가 문집입니다. 그러니까 불교전서라고 하는 게 다양한 문종이 섞여 있는 서책이라고 볼 수 있는데, 그 중에 문학과 관련된 영역을 좀 들여다보고 기존 지금까지 진행된 번역 작업과 연관시켜서 성과 혹은 앞으로의 전망 이런 걸 살펴보라는 부탁을 받았습니다. 여러 가지 모자라고 폭넓은 식견이 없기 때문에 가능하면은 이제 제가 조금 많이 들여다본 부분 그런 걸 얘기하고자 싶어가지고 주제를 이제 불가 문집 안에서도 이제 산문 영역, 산문 문학 영역으로 좁혀서 거칠게나마 조망해보고자 합니다. 사실 번역과 관련된 그러한 몇 가지 모색이나 방향 이런 걸 제시해야 마땅한데, 그동안에 이제 불교 문집이라든지 한시, 선시에 관한 번역서들은 굉장히 많습니다, 사실. 근데 이제 이미 고인이 되신 분들이 많이 계시고, 이런 번역 작업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이제 불교적인 그런 지식을 포함해서 문학적인 그런 소양, 이걸 주로 갖춰야 된다는 생각을 갖게 되는데, 제가 보기에는 이제 1세대 분들이 이제 그런 분들이 많이 계셨어요. 뭐 이원섭이라든지 김달진이라든지 여러분들이 이제 역경원에도 계시면서도 많이 했고, 하지만 이제 세대가 바뀌어가지고 우리 시대에 이제 부화된 그런 사명감이나 이런 거는 어떻게 보면 더 힘들다고 볼 수 있죠. 문학적인 어떤 소양이라든지 불교적 식견이라든지 주로 갖춰서 해야 된다고 하는 게 쉽지 않은 일인데, 거칠게나마 이 번역과 관련돼서 잠깐 제가 떠오르는 거는 전 시대의 그 사상, 또 문학적인 어떤 미학 의식 같은 거를 포함해서 우리 시대에 전달해 준다고 하는 것이 일련 매개자로서의 번역가의 큰 어려움인데, 옛날 투로 한다고 그러면 직역에 가까워지고, 또 현대인을 위해서 너무 지나치게 이제 풀어서 하면 옛분들이 가지고 있던 생각하고는 동떨어지는, 그래서 이제 간의 번역이라고 할까? 뭐 그런 용어를 써본다고 하는데, 여기서 간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과거와 현대의 한 중간 지점, 지나치게 과거로 올라가면은 직역이 돼버릴 거고, 지나치게 현대적으로 해석하면은 이제 의역이 될 수밖에 없는데, 이 중간 타협 지점을 어떻게 찾을 것인가 상당히 고민이 깊어지는데, 그 고민의 초점은 독자를 일단 누구로 설정하는가에 따라서 달라질 거라고 봅니다. 불가 문집은 대체적으로 지식인이나 학자들 중심의 그런 어떤 독서물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지나치게 현대적으로 풀어서는 좀 곤란하다는 생각을 갖고요. 그렇다 그러면 그 세 번째 보면 불가 용어 같은 거는 사실 북한에서도 이제 난해어 풀이 사전 같은 것도 나온 적이 있는데, 기왕에 축적된 번역 작업 안에서의 성과물 비슷하게 번역에 있어서 필요한 난해어 풀이 사전 정도 활용할 수 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해보고요. 또 하나는 이제 이 번역 작업의 순서가 나름대로 내부적으로 이루어졌겠지만 중역이 상당히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전에 나온 번역서보다는
나오지 않은 부분들을 선결적으로 진행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번역과 관련돼서 저의 소견이나 단평은 이 정도입니다. 이제 깊이 특정 번역자들이나 특정 문집을 가지고 비교할 수도 있지만 그런 이제 저한테는 과분한 일이라 좀 생략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불가 문집을 정의한다고는 쪽으로 가보면, 보통 이제 문집이라고 그러면은 문집 총괄해서 이미 이제 고전번역원에서도 계속 간행하고 있는데, 그쪽에서 말하는 문집, 이거는 이제 시문이 이제 위주가 된 글문이라고 볼 수 있는데, 우리도 이제 이 불가문집이라고 할 때는 제가 보기에는 불문사를 포함한, 그러니까 섹터로 따진다면 이제 불교, 역사, 그 다음에 문학과 관련된, 도통 문사철이라고 하는데 이 철 대신 이제 불교라고 하는 데 초점 맞추는 그러한 글모음을 갖다 문집이라고 볼 수 있는데, 조금 협의의 문집을 얘기한다고 그러면은 이제 문학이 중심이 되고 있는 그런 글모음을 지칭해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제가 그런 식견으로 잣대로 지금까지 나온 100권의 번역본, 한글본 불가문집을 보면 한 100권 중에 46권 정도가 이 범위에 들어가지 않을까 해서 지금 도표로 이제 제시해 봤습니다. 도표는 그냥 이제 참조하시면 됩니다. 이 쭉 넘어가면서. 그래서 결국은 제가 하고자 하는 얘기는 이 도표 안에 들어있는 것들 중에 한글본 불가문집으로 본 한국 불교문학의 특징, 뭐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데, 시대적으로 보면 이제 신라 시대에는 문집이 제대로 출현하지 않은 시기지만, 그렇다고 불교 쪽에서 시문이 없었는가, 또는 전교나 홍교를 위한 그런 활동이 없었는가, 그렇지는 않다고 봐요. 물론 우리가 향가 같은 것도 그런 범속 안에 들어가는 거지만, 균여전에 보면은 굉장히 많은 스님들이 이제 시를 많이 지으셨고, 이거를 전교로 활용했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이 중에 이제 원효 스님만 우리가 알고 있는데, 뭐 마사라든지 문직이라든지 채원이라든지 박범이라든지 뭐 영상이라든지 정유라든지 신량, 뭐 순의, 대거, 그래서 놀랄 정도로 여기 한 8분의 그 시승이 신라시대 때 대단히 노래로 이름을 떨쳤다고 하는 얘기가, 최행귀가 이제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 걸 보면은 자료가 유실돼서 그렇지 향가를 포함해서 상당한 양의 불교 가요 시들이 있었던 것이 확인됩니다. 문집만은 이제 고려시대 들어와서 이제 맹하하기 시작하는데, 고려시대도 역시 이제 경론소, 이 경전류 위주의 불서가 주로 많은 텍스트를 차지하고, 지금 제가 정의하고 있는 문집 안에는 이제 대각국사집, 원강국사집, 이런 정도에서 이제 시작되는 시기가 고려시대다. 그리고 조선시대 들어오면 이제 많은 시승들이 등장하고, 특히 17, 18세기에 들어오면은 이제 본격적으로 불가에서 문집이 생산되기 시작합니다. 불가에서 문집이 생산됐다고 할 때 그 동기는 어디서 찾아야 되는가? 제가 볼 때는 억불승이라고 하는 이런 환경 아래서 자기 존재감이라든지 유가의 그 펼시적인 시각, 낮춰보는 시각을 개선하기 위해서라도 이 시문 같은 거를 동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구체적으로 이제 그런 연담대사의 말도 있어요. 우리가 이 시문을 적극적으로 신경 쓰고 창작해야 되는 이유는 유가들이 너무 깜보고 얕보기 때문에 방어적 차원에서도 나름대로 문짐을 간행해야 되겠다, 이런 말씀을 공공연히 하고 있거든요. 그렇지만 이제 이것이 이제 유가와의 그 소통 역할도 대단히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결과적으로는 시문을 중시하는 유가 입장에서 보면 불교에서도 등장하는 이 시문을 관심을 표명할 수밖에 없고, 또 자기들 세계와 무엇이 다른가,
호기심이나 궁금증도 일어날 수 있고, 그래서 이제 서문에 보면은 대체적으로 물론 이제 여전히 별 볼 일 없다고 접근하는 그 이유자들도 있지만 상당히 자기들과는 색다른 세계를 개척하고 있다. 그런 어떤 긍정 시각을 이제 보여주고 있고, 결과 이걸 보면은 상대를 갖다 존중한다거나 이해하는 입장으로 도전하는 경우도 많이 보입니다. 근데 이제 어쨌든 이제 이유자들이 볼 때는 산문 영역보다는 불승들, 스님들이 쓴 이제 시문에 대한 관심이 깊었다고 볼 수 있는데, 제가 이제 산문 쪽에 주로 이제 초점 맞춘 이유는 사실은 이제 불교 한시라든지 선시에 대한 이해는 일찍부터 있었다고 보죠. 불교 문학이라고 할 때 뭐를 내세울 거냐, 선시라고 하는 거에 관심이 많았는데, 실은 이제 산문 영역에도 불교 문학 나름대로 독특한 영역들이 많다. 그래서 이제 산문 쪽에 초점을 맞춰서 살펴보기로 했는데, 불가의 문학관과 서사미학이라고 하는 그런 카테고리 안에서 보면, 어쨌든 이 불교라고 하는 거는 이제 그 불가와 속가를 갖다 상당히 소통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입장이 있어요. 대중포교라든지 또 대중이나 이제 중생들이라고 하는 게 식견이 짧고 공부한 게 없기 때문에 가능하면 풀어서 이해하기 쉽고 흥미롭고 재미나게 뭔가를 부처님 말씀이라도 전해들지 않을 수 없다고는 그런 책임감, 이런 의식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산문이 발달할 수밖에 없고, 그 산문이라고 하는 건 대개 허구적 세계, 환상적 세계, 유가들이 굉장히 싫어하는 것들이 그런 요소들인데, 이제 불가 쪽에서는 어쨌든 간에 이런 설화라든지 소설 같이 현대적인 허구문학 쪽으로 흘러갈 가능성이 높아지는 거죠. 그런 요소들을 찾으려면 이제 불교 산문 쪽에 들어가 보면 쉽게 우리가 이해하는데, 그래서 이제 제가 구체적인 작품을 나열했어요. 불교 산문의 제양식과 작품 사례들을 했는데, 여기에는 이제 제가 한 7영역으로 유가 영역에서 볼 수 없는 양식들. 가령 이제 첫 번째는 이제 영업록. 영험이라고 하는 것은 물고 신앙을 이제 깊이 신앙의 세계에 들어갔던 사람들이 신비한 체험을 이제 기록한 건데, 당연히 유가 쪽에서는 이런 거는 들여다보지 말아야 된다. 쉽게 얘기해서 공자님이 말씀하신 괴력난신유의 글들이죠. 그 다음에 이제 불전이라고 하는 건 이제 석가모니 일대기인데, 이건 뭐 중국뿐만이 아니라 아주 오래전부터 불교 신앙을 돈독하기 위해 그 포교적 차원에서 열심히 지어낸 동아시아권에서 상당히 많이 번진 그런 영역이죠. 우리 경우에는 이제 석가열의 행적성이 이런 식의 나온 걸로 볼 수 있는데, 석보상절이라든지 월인천강지구라든지 이런 것들도 결국은 다 이런 석가의 행적성이 출현하면서 이어받아서 진행된 작업들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이제 불교에도 저는 사문학이 이제 확대되고 관심을 가져야 된다는 입장인데, 사문학이라고 하는 것은 스님들이 부처님 말씀이나 경전 얘기만 전설해주는 입장을 떠나서 자기 얘기를 하는 얘기인 거예요. 자기 일생. 대표적인 게 이제 불교 자전인데, 가령 삼목록이나 뭐 이런 걸 보면, 삼목록은 서산대사가 자기 할아버지, 아버지, 자기 이 3대에 걸친 얘기를 하고 있어요. 보통 속가 얘기를 잘 않는 것이 불교 쪽의 입장이지만, 어쨌든 서양으로 말하면 이제 교양소설적 입장, 낳고 자라서 성장할 때의 과정을 자기 입을 통해 가지고 쭉 밝히는 방법. 이거는 이제 당연히 교화의 텍스트도 되고, 나름대로 인성의 변화를 갖다 보여준다는 측면에서는 거의 서양의 자서전에 이제 버금가는 상당히 의미 있는 글쓰기 작업이죠. 뒤를 이어받는 뭐 연담유일의 뭐 자보행업이라든지 초엄의 삼화전이라든지 또 범의 선사의 뭐 자전서라든지 자서전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지금 우리가 번역한 한글본에 들어있는 작품들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제 나름대로 이런 걸 찾아서 좀 소개하려고 노력했는데 밖에선 몰라서 그런지 잘 몰라요. 불교 세계에 그런 자서전류가 있는지도 잘 모르고 유가될 거는 재미없으니까 들여다보질 않으려고 그런 상황입니다. 그 다음에 승전이라고 하는 거는 뭐 당연히 불가문학 안에서만 있겠지요. 스님들의 일대기니까. 근데 이게 이제 물론 중국 영향에 일찍부터 받았겠죠. 그래서 해교의 고승전서부터 뭐 송고승전 쭉 내려오다가 우리나라에도 이제 신라시대 때 이미 김대문의 고승전이 있었다고 그러는데 없어졌고, 고려시대 이제 승전에 대한 관심들이 높아지죠. 뭐 균여전, 뭐 해동고승전, 뭐 이런 등등. 그리고 저는 이제 최남성에도 봤다시피 상공유사도 대부분은 승전이라고 볼 수 있어요. 의상이라든지 사장이라든지 뭐 이런 분들의 이야기가 이제 중간중간에 끼어 들어가 있는데 거의 최남선이 정의한 것처럼 승전이 대부분이다. 상공유사도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제 불교문학 중에 이제 승전을 관심 있게 봐야 되는데 지금 한글본 중에서 번역된 거는 이제 동사혈전하고 조계고승전이 있습니다. 불교 소설은 사실 그렇게 이제 여러 사례가 많지 않아서 거의 이제 얘기들을 않는 입장이에요. 소설사에서 보면. 근데 이제 불교 전서가 나오고 이제 한글본이 나오면서 이제 발굴한 작품이 한 두 작품이라고 저는 보여요. 하나는 이제 부설전이라고 하는 게 있고 하나는 가야진 용왕당 기우록이라고 하는 게. 그래서 제가 이 경일 스님이 쓴 가야진 용왕당 기우록은 17세기 작품이긴 하지만 소설사에서 굉장히 중요시해야 될 작품이다. 밖에서는 아직도 그렇게 냉담한 반응을 보이고 있는데 이 작가의식을 가지고 이렇게 당대 현실을 갖다 리얼리티하게 이끌어가고 있는 작품은 유가 쪽에서도 없어요. 사실은 전기문학이라고 해봐야 그냥 술 마시고 이게 환몽적이고 몽환적 세계나 그리 다 끝나는데 이분은 경신 그 가뭄 얘기를 하면서 이제 위정자들을 꾸짖죠. 지금 이후에도 뭐 유산기라든지 불교 영역에서 봐야 될 산문 작품으로 사적이라든지 표해록이라든지 뭐 우원이라든지 가전이라든지 이런 게 지금 소개한 중에서도 한글본 안에서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문학사에서 불교 문학이 상당히 소외되고 있고 이렇게 한쪽에 치우쳐서 가려져 있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어쨌든 후속 세대들 그리고 조금 쉽게 있는 분들이 이런 거에 대한 관심이 더 필요하다. 조종일 선생이 한국문학통사에서 불교문학에 대한 이야기를 좀 넣긴 했지만 아직도 부족하다. 재인식의 계기를 마련해 주는 것이 한글본 불교전서가 아닌가 그런 생각에서 제목을 불교문학의 재인식으로 해봤습니다. 아주 거칠고 짧은 시간이라 제 주지조차도 제대로 전달이 안 된 것 같은데 이만 끝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